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상승폭을 좀 줄이고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곧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화통화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오늘은 그 기대감은 뒤로 하고 지표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합니다. 오늘 발표된 것은 고용 쇼크,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 ADP 민간 고용서 하고요,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둘 다 둔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그로 인해서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하는 상황이는데요. ADP 민간 고용이 38,00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2년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시장 예상은 12만 5천 건 정도를 예상했는데요. 그거보다도 한참 줄었고요. 지난달 17만 7천 건보다도 엄청 줄어든 상황입니다. 2023년 5월 이후로 많이 내려온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 비농업부 민간 고용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일단 시장의 부담으로 다가오죠. 경기가 관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업들은 어차피 물가가 오르게 되면 생산비를 줄이려고 할 수 있고 소비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고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트럼프가 바로 이 뉴스를 보고 뭐라 했냐면 파월한테 빨리 금리나 내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금리나 해라. 근데 사실 이 연준은 그 결과를 계속 기다리려고 하죠. 결과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바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항상 지표가 3연속 법칙을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경기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트럼프 영향이 크잖아요. 관세 문제가 실제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만든 거는 인정 안 하고 오히려 금리가 인하하지 않아서 주가가 또 경기가 위축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 PMI 지수, 서비스 PMI 지수도 49.9가 나는데요. 50 밑으로는 수축으로 보죠. 약 1년 만에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서비스업 지표도 상당히 크죠. 미국은 전체 산업의 서비스업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위축은 경기 둔화와 직결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관세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협상 과정이잖아요. 경기까지 떨어져 버리게 되면 자기가 부담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부적 충격,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걸로 방어를 하고 자기는 자기 정책을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책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타코라고 들어보신 줄 모르겠는데 이 타코 현상 때문에 미 시장은 에 대한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타코라는 건 뭐냐면 막 질렀다가 결정적 순간에 되돌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관세 뭐 중국가 145%, 그렇죠, 뭐 철강 50%막 이러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다 되돌려가지고 뭐 7월 4일 이후로 유예, 뭐 이런 식으로 바꿨잖아요. 계속 그런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결국 결정적으로 물러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효율도 높지 않을 거다, 이런 기대감도 시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낙관론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상황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결국 트럼프가 지난번에 봤지만 철회할 거다. 근데 영국이 왜 10%를 인정했는지 그걸 모르겠다. 제가 지금도 계속 그랬죠. 같은 결이라서 일부러 도와준 건지 모르겠지만 영국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 10%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10%는 먹고 가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만약 영국마저도 버텼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원래 관세 유지하고 뭐 선물 비슷하게, 카타르나 이런 나라처럼 선물 비슷하게 좀 받아먹고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하기 전에 무역 전쟁을 했잖아요. 거기서 중국이 항상 무역 전쟁 할 때 내세웠던 게 뭐냐면 히토류입니다. 히토류의 전체,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생산하는 거에 거의 90% 이상을 그 중국이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히토류가 자동차, 무슨 뭐 무기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업계에서 이 히토류를 수입을 하려면 이제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업계, 일부 자동차 업계는 생산시설을 중국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트럼프 무역 전쟁의 의도와 반대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당황한 거죠. 저는 이게 트럼프를 보면서 정확하게 다 모르고 있구나,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히토류로 만든 내열 자석이라는 게 있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이거는 통제 대상이래요. 근데 요게 들어가는 완제품은 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일부는 거기 가서 생산해서 완제품을 만들어갖고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정확하게 산업을 다 구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무역전쟁을 통해서 뭔가 뭐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뭐 세계의 뭐 자산을 미국으로 다 가져가겠다 이런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히토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결국 미국으로 가려는 공장들이 다시 중국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하는 의견들이 행동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야. 특히 지난번에 그 엔비디아의 젠슨 왕도 그랬죠. AI의 중심을 대만으로 가져야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게 뭐 쉽지 않은 얘기인데 트럼프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진짜라 그러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관망하는 거 나쁘지 않다. 물론 뭐 팔란 뜻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 써드렸는데 이게 이런 어떤 중간중간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 보시면 다우는 횡보죠. 5일 동안 상승하다가 횡보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했어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지난번 고점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올라왔는데도요. 그렇네요. 나스닥은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죠. 장중에 나스닥은 0.2% 하락이었어요. 그 다음에 0.49%까지 올라갔었고요. 다우는 어땠나요? 다우는 0.29% 그러니까 거의 뭐 행보권인데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중국과의 어떤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관세로 인해서 지표들이 흔들리는 그 모습, 그로 인해서 타코 현상이 올 거다라는 뭐 기대감도 있고 또 중국 무역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로 주가가 빠지거나 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우리나라 폭등했죠. 제가 아침 시황에서 폭등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오늘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새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어저께는 두 가지 이슈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일단 해소, 잘하든 못한 두 번째 문제 일단 해소, 그거에 플러스 중국과 미국이 뭐 정상들끼리의 통화를 통해서 무역상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거가 반영이 된 거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저께 열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1조 들어왔어요. 기관도 사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관망치가 그죠? 부정적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흐름이 포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눈치 보던 투자가들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 그래서 그 미국 시장 별거 없는데요. 해외 미니 선물에서 우리나라는요 0.78% 올랐어요. 얼마 안 올랐는데 그 얘기는 그 허니문 랠리가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니문 랠리 뭐 이렇게 시동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 8차례 대선은 한 달간 4.7% 올랐거든요. 그거로 계산하면 현재 거의 절반 올랐죠.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제가 아마 공개방송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월봉상으로 이렇게 완전히 뚫어버려요. 어저께 2770에서 끝났는데 그 70에서 69, 2691에서 끝났거든요. 어저께 70에서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2270에서 끝나는데 이거 딱 추세선이에요. 걸쳐있기 때문에 살짝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돌파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요. 저는 6월 달에 양봉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큰 게 나올 수 있다. 그 양봉의 흐름을 만끽해야지 거기에 벗어나 있으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론 뭐 그 새 정부가 제시하는 게 연 5천 코스피 5천인데요. 기술적으로는 언젠가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기술적으로는 5천이 나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정도 시간. 기술적으로 나오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다 체크해놨는데 기술적으로는 힘들까 보고요. 일단 기대감은 살아나죠. 그런 기대감. 근데 이제 오늘 발표되는 건 상법 개정안. 오늘 발표한다 그러죠.
상법 개정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로 인해서 지금 곧버스 투자한 사람 비명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지금 이 자리에는 곧버스를 투자할 때가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여기 막 흔들렸을 때도 저는 끝까지 제가 상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이 떠난 회원도 좀 있습니다만 돌아오실 분 들어오십시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 거고, 어쨌든 사실 요건 파동을 먹었어요. 요걸 놓쳤죠. 하지만 이번으로 인해서 이때 수익 냈던 거 약간 까먹은 거 다 복구하고 이제부터 랠리 시작이거든요. 수익. 그래서 오실 분들은 한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강력한 드라이버가 있을 확률을 여러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